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하게 된 연구의 제목은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장애 학생의 공격행동 실태와 지원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대구대학교 한경인입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연구 배경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장애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격 행동과 또 이에 대한 교사의 대처는 어떤 특수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어 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공격 행동에 대한 그리고 그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장애 학생에게 있어서 공격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중재가 매우 힘들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명백하다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공격 행동은 장애 학생 자신과 또 그 장애 학생 주변에 있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특수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장애 학생의 공격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실태나 그리고 그들의 그런 부분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 요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은 특수교사가 인식한 장애 학생의 공격행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또한 장애 학생의 공격행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특수교사의 지원 요구가 어떤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두 가지로 도출이 되었는데요. 먼저 장애 학생의 공격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대처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장애 학생의 공격 행동 지도에 대한 특수교사의 지원 요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연구 문제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구 방법인데요. 저희들은 조사 연구로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들 조사에 연구 참여한 그런 대상을 보시면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 중에서 공격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했고 DU 2개의 광역시와 K도에 재직하고 있는 특수교사 424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온라인 웹 설문으로 조사를 했고 5월 한 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도구 및 자료 처리를 보시면 일단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을 해서 설문지를 돌린 뒤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기술 통계와 보리치 요구도 분석을 통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장애 학생의 공격 행동 실태와 지원 요구에 대한 설문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행동 대처 실태인데요. 여기에서는 공격행동에 있었던 장애 학생들의 중재에 대한 시급성과 그리고 그 중재들에 대한 그런 그런 공격행동의 각각의 공격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사들 대처하였었는지 그 대처 경험 정도를 라이카트 척도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이들을 지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심리적 경험 실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격행동 대응 실태라는 부분은 이제 공격행동에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쭉 나열한 다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응을 어느 정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정도 대응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행동 지도에 대한 지원 요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들의 어떠한 지원 요구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문지 개발 절차를 잠시 보시면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를 했고 그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에 구성했던 설문지는 총 7개 하위 영역에 150개의 문항이었었고 이것들이 제대로 잘 구성이 되었는지 이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타당도 검증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최종 설문지에는 총 5가지 하위 영역, 기초정보, 공격행동 대응 실태, 심리적 경험 실태, 대응 실태, 그리고 공격행동 지원 요구로 해서 총 103개의 문항이 개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셨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인데요. 우선 특수교사의 성별을 보시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응답한 특수교사의 소속 학교는 특수학급이 특수학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외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통합학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한 특수교사의 담당 학교급은 초등과정이 가장 50% 이상 많이 있었고 그 다음 중학과정, 그 다음 고등과정, 유아, 전공과 순으로 교사들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경력은 5년에서 10년 사이가 그래도 가장 많았고 3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공격행동 대처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먼저 표 1을 보시면 공격행동 유형에 따라서 얼마만큼 중재하는 것이 시급한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 행동들마다 어느 정도 교사가 대처를 했는지 그 대처 경험 정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격 행동에는 신체적 공격 행동 그리고 언어적 공격 행동, 자해 행동 크게 3가지의 큰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신체적 공격 행동과 자해 행동에서 가장 중재가 시급하다라는 내용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특수교사가 경험하는 공격 행동 중에서 장애 학생들의 공격 행동 중에서 자해 행동 유형의 받기 행동이 5점 만점에 평균 4.31로 중재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고요. 여기서의 받기 행동은 벽이나 바닥에 머리나 이게 몸 박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체적 공격 행동의 유형 중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물기, 입으로 무는 그런 행동이 4.29점으로 두 번째로 중재가 시급하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요. 이런 시급성에 비해서 대처 경험 정도가 어느 정도 대처를 경험했는가, 어느 정도 대처했는가 그 정도를 비교했을 때 이제 보리치 요구도 분석에 의한 우선순위를 보면 신체적 공격 행동에서 타인의 신체 물기와 조르기가 1위와 2위로서 이제 가장 중재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뒷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표에 제가 가지고 온 표 안의 내용들은 이거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다 원래 연구에는 담겨져 있지만 좀 의미 있게 볼 부분과 또 의미 있게 볼 부분들만 이제 발췌해서 여기 발표 자료에 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격 행동으로 인한 특수교사의 심리적 경험 실태인데요. 여기에서는 공격 행동이 있는 장애 학생 그 외에도 또 그 같은 교실 안에 다른 장애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장애 학생들도 함께 교육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4.35점으로 가장 높은 그런 항목으로 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수교사라는 특수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은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특수교사로서의 부담감이라는 것은 특수교사니 당연히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견뎌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높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행동에 대한 대응 정도와
그 각각의 공격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대응 정도, 그리고 그것들을 그 방법들을 대응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었는지, 얼마만큼 중재가 효과적이었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부모와의 상담, 부모님 상담이 3.46점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것에 비해 효과성은 행동 지원이나 다른 긍정적인 훈육에 비해서 부모님 상담이 효과는 좀 더 낮은 그런 수준을 보였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지원 요구에 대한 문항들인데요. 이것은 특수교사들은 부모와 어떤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격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논의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논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연구 문제에 따른 논의들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논의는 장애 학생의 공격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대처 정도,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심리적 경험의 정도에 대한 논의점들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공격행동 유형인 신체적 공격행동, 언어적 공격행동, 그리고 자해행동 중에서 아까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신체적 공격행동과 자해행동의 중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특수교사들의 이 행동에 대한 대처 경험 정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본 결과, 여기에는 어떤 교사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교사가 교사 자체로 공격행동 중재를 하기 위한 그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역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처 경험이 그만큼 낮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었고, 또 사회적 제도적인 한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공격행동이나 자해행동에 대한 중재를 하다 보면 교사도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가 있고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부재한 그런 경우, 그리고 행동적 중재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그런 경우로 인해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 조금 꺼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행동 중재에 대한 교사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학교 차원으로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한 교권 관리를 위한 학교 내의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교사들의 인권을 좀 더 보장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라는 내용을 도출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논의 1에 대한 두 번째 논의점은 특수교사들이 이제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같은 학급 내에 있는 주변의 다른 학생까지 동시에 살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이 컸고, 그리고 장애 학생들을 지도해서 오는 어려움은 특수교사니까 장애 학생을 대하는 그리고 지도하는 교사로서 이것은 당연히 견뎌야 되는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컸다라는 결과를 얻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아마도 특수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식으로 인해서 즉 장애 학생을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한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특수교사에게, 그리고 대표적인 책임은 특수교사에게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력보다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이런 부담감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 특수교사의 장애 학생을 원활히 지도하기 위한 지원의 한계로 인해서 이런 부담감들이 점점 가중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렇다면 앞으로 장애 학생의 공격행동 지도에 있어서 부모나 특수교사 그리고 통합학급의 일반 교사 그리고 학교 관리자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그 장애 학생과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주게 되는 그 학교 내의 모든 사람들과의 공동 주인 의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공동의 주인 의식을 갖기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이제 공동으로 함께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서 협력적 접근이 굉장히 시도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장애 학생의 공격행동 중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장애 학생 수를 감소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격행동이 심한 아이가 있다면 그들의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인력들이 추가가 일시적이라도 추가가 된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또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의 공격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학부모와의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대응한 것에 대한 효과의 정도는 행동 지원, 행동 수정을 하거나 PBS 지원을 하는 그런 행동 지원이나 긍정적인 훈육, 감정 읽기나 뭐 이렇게 정서적인 반응을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더 컸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학교와 가정이 연결되는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일관성 있는 그런 가정 연계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중재의 시도가 있지만은 그래서 교사로부터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수교육적인 중재에 있어서 행동수정과 PBS를 가장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공감의 중이나 어떤 정서적 반응에 집중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정과의 연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또 장애 학생의 공격 행동을 중재할 때 긍정적으로 공감하거나 감정을 읽어주는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한 시도도 함께 그런 부분들도 함께 시도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논의점 두 번째를 보시면 특수교사의 장애 학생에 대한 공격행동 중재 지원을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중재를 잘 하기 위해서 학부모랑 교사랑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교사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특히 이제 공격 행동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 행동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공격 행동 부분은 외연적인 부분이고 행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와 부모의 협력 하에 이런 공격 행동의 중재가 수행이 되면 그래서 일관성 있는 중재가 제공이 되었을 때 이들에 대한 중재의 효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사의 심리적인 소진과 관련된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기관이 부족함에서 오는 요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격행동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하는 부모 교육이 굉장히 앞에 논의 1에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이 부모 교육 중에서도 공격 행동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하고 있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또 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고 잘 되어 있는 반면 교사들의 인권에 있어서는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후속 연구에는 어떤 것들을 재현할 수 있는지한 내용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특수교사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전국 단위가 아닌 대구, 경북, 울산 지역으로 국한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더 넓은 범위의 광범위한 표집을 통해서 전체적인 좀 더 일반화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재현이 되고 또한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공격행동 대처 실태에서 공격행동 유형에 따른 교사의 대처 경험 정도를 조사했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공격행동 유형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대처를 했었는지 그때의 효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실证 연구를 통해 공격행동 중재에 대한 방안을 더 추가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격 행동으로 인한 특수교사의 심리적 경험 유형에 따라서 심리적 경험에 대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각 경험에서 특수교사가 어떻게 그 유형에 따라 대처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연구가 되면 앞으로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의 그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가 인식하는 공격행동 중재를 위한 지원 요구에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필요성이 높게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속 연구로는 장애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의 실태가 어떤지 조사하여서 질 높은 부모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는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네, 이것에 대한 참고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